예, 경기 용인시를 손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이성애 이사장님, 예, 자갈궤도 콘크리트궤도 아시죠? 예. 예, 전문가시니까. 우리나라의 고속철도의 자갈궤도가 어디인지 아세요? 광명에서부터 동대구까지가. 그렇습니다. 있죠. 네. 지금 초기에 1단계 고속철도 건설할 때 만들어진 광명에서 동대구까지가 지금 자갈궤도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 콘크리트 궤도로 했거든요. 근데 자갈궤도의 문제점은 알고 계세요? 예, 자갈궤도가 그 뭐 구조적 좀 불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초기 건설 비용은 좀 싸고 공기도 좀 더 적게 들고 이런 문제는 있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죠. 다음 보여주세요. 동절기 때는 차량 하부에 붙은 눈덩이가 이제 속도가 빠르니까 떨어지면서 자갈을 비산시켜요. 그럼 창문이 부서지고 차량 하부도 이 훼손을 시킵니다. 이게 총 5년 동안 663건의 피해 사례가 있어요. 다음. 여름에는 또 이게 너무 온도가 올라가니까 레일이 휘는 좌골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열차 지연이 발생합니다. 승객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이게 유지보수할 때도 인력이 직접 투입돼야 되잖아요. 자갈 다짐하려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콘크리트 궤도로 바꿔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좀 어렵죠. 왜냐하면 운행 중에 열차를 운행을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야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하든지 해서 그러나 이거 바꾸긴 바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더구나 앞으로 이제 320km EMU로 다 교체가 되는데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체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철도국장께 얘기할 건데 이건 공단 혼자서는 못할 텐데 코레일 공단 철도국이 다 같이 이거는 의논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예. 네. 우리 존경하는 이현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연장선인데 철도시설 안전시설 기술 기준에 보면 15조 아까 그 공문에 나온 15조입니다. 여기 1항에 보시면 대피시설 보행로가 0.7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0.7m 너무 협소하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위치나 규격도 정확하게 없고 그래서 이 청도 그 안타까운 청도 열차 사고의 경우처럼 실제 현장에서는 잡초나 지작물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나마 통행도 어려운데 아예 0.7m라는 규정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규정 자체를 좀 국장님 네네.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현실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 그리고 이 선로 유지관리 지침 이거는 공단 규정인데요. 이사장님. 예. 공단 규정에도 보면 선로의 위험 지역은 외박 레일로부터 2.0m 이내, 2m 이내. 그다음에 공사 규정의 3조에서도 위험 지역은 외측 레일로부터 2m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2m 이내인데 사실은 안전 통로가 그러니까 위험 지역이라고 스스로 공단이나 공사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2m 이내에 안전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현실과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 시설 기준도 그렇고 이 공단 공사 지침과 시설 기준이 0.7m 그다음에 이건 2m 이내 이게 안 맞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8,570km 중에서 455km가 안전 통로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이거를 좀 고쳐야 되는데 보세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게 뭐 아예 안전 통로가 없는 구간들이 이렇게 많아요. 작업자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455km를 다 공사를 할 수는 또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공사를 하기 어려운 구간도 있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좀 전체 점검을 하셔서
위험도가 높은 구간부터 일단 안전 통로 확보를 하셔야 되고, 하실 때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0.7m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그 풍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열차가 지나갈 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수 설치 구간을 가려내서 순차적으로 하셔야 되고, 다음 그 외국의 사례도 보니까 안전 통로가 없는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불가피하게 거기를 점검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안전 통로가 없는 구간에는 이런 위험 표지 구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거 잘 보이게. 그렇게 해서 사고가 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안전은 사소한 데서 그걸 무시하는 데서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표지판부터 그 다음에 안전 통로는 우리 국장님 규정이 분명히 안 맞잖아요, 현실과. 그죠? 그러니까 지침과 규정을 이번 기회에 차제 우리가 재검토해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아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그 화물열차 탈선 그 감지 시설, 네네.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 핵심은 컨테이너 화차가 사실 제일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컨테이너 화차가 가볍다 보니까 이게 오작동을 해요. 오작동을 하니까 아예 꺼버렸어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오작동이 안 되는 감지 장치로 네. 기술을 업그레이드 해야죠. 네네.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